몇 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고택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몇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귀신 나오는 집으로 불리며 정체불명의 두려움을 자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집에 얽힌 무시무시한 사건들 중 하나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사는 언제나 새 출발을 의미하지만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민수에게는 새로운 두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수는 낮은 예산으로 학교와 가까운 곳에 방을 구하려다 그 마을의 고택이 저렴한 가격에 임대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몇몇 세입자들이 들락거리며 이유 없이 이사를 간 집이지만 싼 방값과 적당히 넓은 공간은 학생인 민수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사를 한 첫날 밤 민수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기가 뒤엉킨 공기 속에서 어디선가 낮게 울려 퍼지는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집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목소리의 출처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매일 밤마다 같은 시간을 지나면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녹음된 것처럼 반복되는 낮은 속삭임이었는데 점점 그 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집에서 몇 주를 보낸 후 민수는 그 소리가 집안의 오래된 벽 곳곳에서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림자 속에서는 알 수 없는 형체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친구들에게 SOS를 보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민수를 안심시키려 했고 밤새도록 그와 함께 있었지만 의외로 그들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민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속삭임은 더욱 선명히 그의 귓가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마을 도서관에서 오래된 기록을 뒤지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옛날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란하고 행복해 보였으나 깊은 불행이 그들 사이를 갈랐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의 주인이었던 남자가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아내와 자식을 해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집에서는 밤만 되면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후로 그 집에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민수는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 두려움에 떨리며 급히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집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의지와 무관하게 그의 발걸음이 집 깊숙이 이끌려가 문이 항상 굳게 빼곡되며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마주하기 어려운 절대적인 공포가 엄습해왔고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수는 학교 기숙사로 거처를 옮겼고 그 집의 문은 다시 굳게 잠겨졌습니다. 이후로도 종종 그 고택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가끔씩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몸서리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민수를 사로잡았던 공포는 그 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그곳에서 낮은 속삭임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많은 인터넷 사용자가 전해오는 다양한 귀신 나오는 집 이야기 중 하나의 근거한 창작물입니다.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러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계속해서 그 전승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건물로 엘리베이터는 오래된 철문이 쿵쾅거리며 닫히고 열리면서 낡은 소리를 내고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음침한 기운을 풍기곤 합니다.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온 날부터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도에 서 있으면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사한 첫 주말 저는 늦은 밤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귀갓길에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을 때 저는 누군가 뒤를 따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작은 노크 소리였지만 분명히 현관문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잠이 덜 깬 상태로 저는 도어 스코프를 통해 밖을 내다봤지만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은 잠기운을 이끌고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고 곧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렸을 때 관리인은 저를 보자마자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게 조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려온 이야기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는 알 수 없는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관리인에 따르면 15년 전 한 입주자가 실종된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입주자는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 밤마다 복도에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온 다른 입주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겁을 먹었지만 당시엔 그저 도시 전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또다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늘한 느낌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고 현관문을 서둘러 닫았습니다. 그 후로 노크 소리는 빈번하게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현관문 앞에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익숙한 느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왔고 복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평소처럼 퇴근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는데 관리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 노크 소리 아직 있습니까? 그는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내미는 CCTV 영상에는 복도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형상이 아닌 마치 안개가 형체를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하던 저를 향해 관리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실종된 그 사람 아직 아파트 안 어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파트를 떠나기로 짐을 최대한 빨리 싸고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아파트에 발을 들인 적 없습니다. 가끔 그 아파트 앞을 지날 때면 아직도 누군가 그 복도를 서성이는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지금도 그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 새로운 입주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다시 노크 소리로 잠에서 깨어날 나를 기다리면서 이 이야기가 단지 상상일 뿐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있으며 그중 많은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하나의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허구임을 밝힙니다. 서울에는 수많은 다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양화대교는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양화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하나로 낮에는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오가지만 밤이 되면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장소로 변한다. 몇 년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익명의 사용자가 올린 글이 큰 화제를 모았다. 그 사용자는 야심한 밤에 양화대교 아래를 지나다가 겪은 기이한 경험을 상세히 적었다. 그는 항상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양화대교를 지났고 그날도 어김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리 밑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고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던 날이었다. 그가 다리 근처 산책로에 들어섰을 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로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결국 그는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걸음을 멈췄다.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작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 형체에게로 다가가자 젊은 여자가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짙은 밤의 어둠에 사람의 존재가 의심스러웠던 그는 용기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죠?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삶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그는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때 여자가 힘없이 손을 뻗으며 말했다. 제발 나 좀 도와줘요.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공포로 빠르게 고동치고 있었고 남자는 더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서둘러 벗어났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길을 재촉하던 그는 그 소름 끼치는 흐느낌이 다시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려온 것처럼 생생했다. 그 밤 이후로 그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렸다. 양화대교 아래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던 그 여자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지도 않고 집을 나서기도 두려워졌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후 그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소가 오래전 끔찍한 사고가 있었던 자리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그 다리가 귀신이 서식하는 장소라며 여러 가지 괴담을 덧붙였다. 이후 용감한 몇몇 네티즌들은 직접 그 다리 아래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하고 친구들과 함께 그 밤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지만 그 밤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을 뿐이었다. 그들 역시 다리 아래에서 이유 모를 슬픔과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 후로도 여전히 양화대교 아래에서는 종종 이유 모를 울음소리와 흐느낌이 들려온다고 한다. 그러나 그날 밤 여자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녀가 진정한 존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잔혹한 장난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저 밤이 되면 그 다리 밑으로는 누구도 쉽게 홀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뿐이다. 양화대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어둑어둑한 한강의 물결 소리와 함께 묘한 공포를 품은 채 서울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